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는 치료사에 숙련된 기술이 부각되는 검사입니다. 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는 치료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로 시작 자세부터 동작을 평가하기 위해 치료사가 환자를 그립하고 시작 자세에서부터 마지막 자세까지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시브한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관절 주변 조직에 손상이 있을 경우 검사 과정 중에 움직임의 양이나 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검사 과정에서 퍼스트 스톱에서 파이널 스톱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의 제한의 끝 범위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평가하는 엔드필 평가도 병행되어서 이루어집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패시브한 동작의 질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관절의 하이퍼 모빌리티, 하이퍼 모빌리티, 그리고 움직임의 축의 변화, 페인 플라크, 캡슐라 패턴, 그리고 머실의 쇼트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는 치료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선행적으로 검사했던 액티브 테스트와는 이런 점에서 큰 차이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 중에서 감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동일한 방향으로 동작을 수행할 때 액티브로 했을 때는 통증이 발현되는 반면 패시브로 진행했을 때는 통증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는 근육의 문제일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액티브의 동작은 근육이 근력을 발휘해서 동작을 수행해서 근육 자체의 장력이 증가해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력이 발현되는 반면 패시브는 치료사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근육이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액티브에서 증상이 발현되고 패시브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근육이 일을 하면서 증상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근육 문제로 인한 증상 발현이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제는 같은 방향에서 증상이 나왔다는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보 조인트를 굴곡할 때 액티브로 굴곡할 때는 통증이 있고 패시브로 굴곡할 때는 통증이 없었다는 전제일 경우에는 근육 문제로 증상이 나온다. 이유는 액티브로 수행할 때 그 근육이 일을 해서 장력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방향에서 증상이 나왔을 때만 전제된 이유이고 다음과 같은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내용만으로 근육의 문제라고 단정짓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 역시 동작은 스탠다드 무브먼트나 컴바인드 무브먼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컴바인드 무브먼트는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신경을 과도하게 신장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에 대한 모빌리티, 신경의 모빌리티나 또는 신경의 긴장으로 인한 증상 유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신경에 대한 테스트 또한 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에 포함됩니다. 특징적으로 이리테이션이 되어 있는 신경들은 과도한 신장이나 장력이 증가하게 되면 증상이 유발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는 신경의 가동성이나 장력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검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페인풀 아크는 관절 가동 범위 전체 범위에서 일정한 부분에서만 통증이 발현되는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하이퍼 센시티비티한 조직이 하드 티슈 사이에 임핀치되거나 핀칭되면서 조직이 스퀴징되어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액티브 검사나 패시브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특정 영역에서만, 특정 범위 내에서만 통증이 발현되는 경우 페인풀 아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특징적으로 통증이 발현되는 구간에서의 동작을 회피하려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판단 기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캡슐라 패턴은 조인트 캡슐 전체가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작 중에 서너 개가 순차적으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가장 움직임이 많이 제한된 동작이 있는 반면 그 다음으로 동작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동작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조인트 캡슐이 전체적으로 짧아졌다면 모든 동작이 동일하게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차적으로 어떤 동작은 가장 많이 제한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제한되고 어떤 동작은 상대적으로 그 움직임의 제한이 적고 이런 순차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캡슐라 패턴은 시리악스가 주창한 특징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예가 숄더 조인트의 프로즌 숄더입니다. 프로즌 숄더 같은 경우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가장 많이 제한되고 에이비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순으로 움직임에 제한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캡슐라 패턴의 특성이다라고 인지하고 액티브나 패시브 동작을 시행하는 동안 특정 관절에서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적게 움직임이 제한되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관절이 있다면 그 관절은 캡슐라 패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테스트 오브 펑션의 목적은 3차원 공간에서 통증 없이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근 골격계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능검진의 1차적인 목표는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인지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인지를 감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검진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와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머슬, 그리고 그 머슬의 텐던, 그리고 그 텐던이 뼈에 어태치먼트하는 부위와 그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까지를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이 외의 모든 페리 아티큘라 소프트 티슈는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로 구성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 요소를 보면 본, 아티큘라 서페이스, 조인트 캡슐, 시노비얼 플루이드, 리가멘트, 그 외에 벌사, 파샤, 듀라메타, 너브 루트, 블러드 베슬, 림프, 스킨 등이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큰 의미에서 기능을 평가할 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는 머슬로,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는 조인트로 인지하고 환자를 평가하는데 두 주요 요소의 구성 요소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결과치를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인지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인지를 감별하기 위한
기능검진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액티브 무브먼트 테스트를 하는 동안 통증이 발생하였고 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를 검사하는 동안은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느 구조의 문제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액티브 무브먼트 테스트를 할 때는 컨트랙타일 컴포넌트가 주도적으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 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를 하는 동안은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은 액티브 무브먼트 테스트 하는 동안 컨트랙타일 컴포넌트가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를 하는 동안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는 작용하지 않는데 역시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요소는 컨트랙타일 컴포넌트가 작용할 때는 통증이 나오고 컨트랙타일 컴포넌트가 작용하지 않을 때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컨트랙타일 컴포넌트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발현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검사를 하는 동안 검사하는 방향이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엘보 프랙션 할 때 통증이 나오는 환자인데 액티브로 엘보 프랙션을 했을 때는 통증이 발생하고 패시브로 엘보 프랙션을 했을 때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가 맞을 경우에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되는 것이다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이것을 결론적으로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확진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부가적이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액티브 무브먼트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통증이 발생하고 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도 통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모두 개입되는 구조는 non-contractile 컴포넌트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non-contractile 컴포넌트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된다라고 결론 냈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액티브로 진행하는 동안은 컨트랙타일 컴포넌트, non 컨트랙타일 컴포넌트 모두 작용합니다. 이때 환자가 가진 문제점이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에도 문제가 있고 non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에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증상이 발생될 것이고 패시브로 하는 동안도 당연히 증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로 non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는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패시브 조인트 플레이 테스트나 레지스트 무브먼트 테스트가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와 non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는 기능검진을 진행하는 동안 나타나는 증상과 제한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문제가 어느 조직인지 결론 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 다시 한번 기능검진을 해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검진을 진행하는 동안 액티브 무브먼트 테스트와 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증상과 제한이 모두 같은 방향에서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non-contractile 컴포넌트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non-contractile 컴포넌트는
수축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패시브한 텐션이 증가될 때 증상이 발현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패시브한 텐션은 늘 같은 방향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같은 방향이란 액티브로 진행할 때도 패시브로 진행할 때도 동일한 방향에서 패시브 텐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보 조인트의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로 인해 엘보 프랙션이 제한이 있고 통증이 발현되는 상황이라면 액티브로 엘보 프랙션 할 때 증상이 발현되고 패시브로 엘보 프랙션 할 때도 증상이 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엘보 조인트 뒤에 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패시브 텐션을 받을 때마다 증상이 발생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패시브 조인트 플레이 테스트를 할 때도 패시브 텐션 증가로 인해서 증상과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레지스트 무브먼트 테스트를 하면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인 근육이 주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상 발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없지는 않습니다. 반면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액티브, 패시브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증상이나 제한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엘보 조인트를 액티브로 굴곡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패시브로 굴곡할 때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엘보 조인트를 패시브로 신전할 때 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엘보 조인트를 액티브로 굴곡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엘보 조인트를 패시브로 신전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따라서 액티브로 통증이 발생하는 방향하고 패시브로 통증이 발생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는 액티브든 패시브든 통증이나 또는 제한이 동일한 방향에서 나타나는 반면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일 경우에는 액티브로 시행할 때 통증이 발생한 방향은 패시브로 시행할 때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패시브 동작을 시행할 때 통증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인트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란 주로 근육이고 조인트 플레이 테스트를 하는 동안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증상 발현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항 검사를 하게 되면 대상 근육에 저항이 걸리고 액티브 텐션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근육에서는 당연히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기능검진에서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와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를 감별하는 주요한 요소는 증상이 발현되는 방향성입니다.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는 증상이 액티브, 패시브 공이 동일한 방향에서 증상이 발생하고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증상이 액티브와 패시브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액티브는 굴곡에서 증상이 발생하고 패시브는 신전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잘 기억해서 기능검진을 수행하는 동안 증상과 제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지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인지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인지를 감별하여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